그 다음 파트는 학생들, 그 보건의료계의 학습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이 프로페셔널리즘 실수를 저지르는지입니다. 이 파트의 시작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 줄 문장의 핵심은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즉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그런 환경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하이퍼 퍼스널 월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하이퍼 퍼스널 월드가 무엇인지 혹은 이 하이퍼 퍼스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은 디지털적으로 자기 자신을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혹은 편안하게 느껴진다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에게는 편안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자-의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챕터의 주제인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의 인용 문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칭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하이퍼 퍼스널 월드에서 자라났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의 어떤 내용을 포스팅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부감 혹은 제약이 덜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에서 학생이나 수련생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자의 온라인 댐댐이 혹은 OSN 프레젠스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를 범할 위험에 놓여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과 특히 더 관련이 있는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들이 있고 그 예시로는 의료행위를 위해서 인터넷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한다거나 인터넷으로 처방을 하거나 자신의 자격을 잘못 기재하는 것 등을 그 예시로 이 책의 저자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이 파트에서는 보건의료계 학생, 수련생 종사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보건의료계의 정책 문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의 방침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보건의료계 학생, 수련생, 종사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기밀 유지에 관한 실수, 프라이버시와 존엄에 관한 실수, 경계, 침범에 관한 실수, 타인에 대한 존중의 결여, 정직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밀, 프라이버시, 존엄의 유지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confidentiality는 환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 존엄과 관련된 딜레마는 앞서 챕터 8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기밀과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의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환자 또는 환자 가족과 논의하는 상황이라든가 온라인으로 다른 의사 혹은 다른 학생과 환자 케이스를 주고받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 집단,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나 페이스북 그룹 등등 어떤 요즘에는 단톡방도 있겠죠. 그런 특정 집단의 사람 혹은 더 넓게는 공공의
공개하는 것이 기밀과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기밀, 프라이버시, 존엄의 유지와 관련돼서 여러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임상사진, 클리니컬 포토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이 임상사진을 환자의 치료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청중을 대상으로 배포할 때는 혹은 활용할 때는 그것이 교육이나 연구 목적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임상사진의 2차 활용에 대한 부분이고, 뒤이어서 나올 박스 10.3 내러티브 1에서는 환자와 있었던 당혹스러운 사건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대부분의 동기들이 그 환자의 정체 혹은 그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디테일을 알게끔 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박스 10.3의 두 번째 내러티브에는 크리스틴이라는 다른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환자의 수술 기록 사진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동료의 이야기고, 이것이 환자의 기밀 및 프라이버시가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해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환자의 기밀이나 프라이버시나 존엄의 침해에 관한 많은 연구와도 부합하는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학생들은 카데바 혹은 임종에 가깝거나 임종을 맞은 환자의 사진을 포스팅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환자를 조롱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환자의 기밀, 프라이버시, 존엄을 침해하는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를 저지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실수의 유형은 경계 침범의 실수, 바운더리 크로싱입니다. 전문 직업적인 경계는 전문직의 권력과 그 권력을 받는 수용자의 취약성 사이의 공간을 지켜주는, 그것을 보호해주는 경계로 정의됩니다. 영어 원문은 이 다음에 실려있는 넣어둔 바와 같습니다. 또 한편 경계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삶과 전문직업적 삶 사이의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와 전문직이 전문직업적 관계, 즉 프로페셔널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소셜 릴레이션십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곧 경계 침범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계는 이 당사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기관은 물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전문직 집단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치 이 챕터의 초반에 있었던 에드워드의 사례에서 에드워드의 문제가 에드워드 자신뿐만 아니라 에드워드가 속한 대학 혹은 의과대학, 그리고 의사 혹은 의과대학생이라는 그 집단까지도 확장되어 문제될 수 있다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이기도 하고,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 보건의료계 학생들은 놓여 있기도 하며, 또 여러 기관 혹은 전문직과 같이 일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경계가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경계 속에서 적절한 지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고, 또 그래서 정책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 문서들을 살펴보면 주로 보건의료계 종사자와 환자 사이에서의 전문직업적 경계를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학생과 종사자, 스튜던트와 스텝 사이에서의 경계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예시가 박스 10.3의 세 번째 내러티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교수와 일반인이 학생에 비해서 수용 가능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행동 기준이 더 보수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박스 10.3 내러티브 네 번째를 살펴보면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크리스라는 학생은 동료가 저지른 다수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전문직업성 실수를 강조하면서 이 중에 몇몇이 보건의료계 문헌에서 밝혀진 온라인 경계 침범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에게 친구 신청을 하거나 환자와의 교류, 릴레이션을 갖는 것을 OSN에 포스팅하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의 문제라던가,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포스팅하는 것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야 잘 없겠지만 마약에 관한 사진 혹은 포스팅, 과음, 음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 행위에 관한 포스팅 등까지 이렇게 경계 침범의 실수 내지는 넓게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의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결여 역시 보건의료계 학생들이 종종 범하는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의 한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전문직의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정책 문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이슈 중에 하나에 이처럼 환자나 동료, 직장 혹은 속해 있는 전문직 전체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과도 법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절한 의사소통을 비롯한 동료와의 협력적 직무 수행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 따돌림이라고 번역한 사이버 불리잉에 대한 경고도 여럿 있습니다. 사이버 불리잉의 유형으로는 여기 있는 괴롭힘, 협박, 증오 유발, 차별, 욕설, 성희롱적, 인종적 혹은 동성애 혐오적 발언이라든가 폭언을 유발하는 것, 자해, 그리고 고용주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언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평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개개인뿐만 아니라 팀 기반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존중 결여의 유형으로 온라인에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관 혹은 다른 전문직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재현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민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법적인 내용까지 여기서 다루고자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다른 개인이나 기관, 전문직에 대한 명예훼손이 어떤 중요한 혹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의 한 가지 유형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현재 다니고 있는 혹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주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포스팅을 한 당사자가 전문직업적 판단이 떨어진다는 것을, 즉 영어로는 Poor Professional Judgment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고용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전후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구사한 유머도 작성자의 의도와 달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말 송년회 행사 등에서 환자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해서 다소 우스꽝스럽거나 어떤 유머 차원에서 묘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게시, 즉 퍼블리케이션 되는 것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타인 혹은 다른 전문직에 대한 존중 결여의 사례로 이 책에는 박스 10.3에 코레이라는 학생의 내러티브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A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행동은 다른 동료 학생에 대한 온라인 따돌림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 전문직에 대한 오명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비속어 사용이라든가 교육자 및 학교에 대한 존중 결여, 온라인 따돌림, 차별적 언어를 구사했다는 측면에서 존중 결여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SNS상에서의 어떤 행동 혹은 실수는 그것이 온라인 신문 등 지면상으로 보도될 경우에 환자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대해서도 피해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직과 투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정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투명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투명성이란 것이 요구되는 혹은 강조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고, 마지막으로 이해상충에 관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의 입장에서 정직성 문제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표절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즉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과제로 제출하거나 시험 전 또는 시험 중에 부정행위 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나올 박스 10.3의 여섯 번째 내러티브에서는 한 학생이 동료들이 오스키 시험에서 문자로 부정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다양한 이 Professionalism Related Lapse의 유형에 이어서 그러한 실수가 어떠한 repercussion, 즉 파급력 혹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직에게 있어서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는 심각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크게는 가장 심각하게는 해고나 제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학생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유형의 징계가 보고된 바 있어서 제적이라든가 정학, 공식적인 경고나 재교육, 비공식적인 경고, 정신건강평가 등이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결정된 어떤 징계 유형으로 연구에서는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리즘과 관련된 실수나 문제 행동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파급력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고용주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고용 여부를 결정할 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제 번역을 하면 온라인 신원조회
혹은 사이버 베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맥락에서 이 책에서 들은 예시에 따르면은 음주와 같은 내용이 강조된 포스팅을 게시한 지원자는 전문 직업적이지 못하고 덜 매력적이며 그래서 면접까지 갈 가능성이 낮고 고용이 되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된 바 있다고 합니다.